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워드 TV의 아이작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별일 없으셨죠? 제가 오늘부터 한두 달에 걸쳐서 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용대출 5천만 원으로 지금 미국 주식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당주들을 하나씩 이제 전에 약속드린 대로 소개하면서 제 생각도 좀 담아보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이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내돈내산 미국 주식 시리즈입니다.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제가 투자한 미국 주식 가지고 이제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일단 이제 제가 들고 있지도 않은 주식 가지고 투자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감도 떨어지고, 저 스스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남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현재 종목들 위주로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주린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 100명 중에 90명은 사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물론 아예 뭐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가볍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해놓고 일단 마음에 들어서 일단 샀죠. 산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판다, 이렇게 다들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주위에도 뭐 처음부터 막 100%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은 진짜 다 구라입니다, 구라. 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메가 헬스케어. 네, 티커는 OHI죠.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는 부동산이고, 섹터 리얼 에스테이트. 네, 영어가 안 돼도 이해해주세요. 산업군은 리츠. 네, 리츠인데 대부분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리츠라는 거는 건물을 구매해서 그 건물에 임대를 주고 거기서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죠. 다른 리츠들과 달리 임대가 이제 거의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풀타임 이제 정규직 근로자가 49명이라고 하는데 49명. 진짜 생각보다 되게 적은데, 이 49명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리츠 회사를 봐도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이 헬스케어 관련 리츠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임대업이다 보니까 임대인들을 관리만 하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것 같고, 현재 시설은 69개가 있고 미국 40주 전역에 걸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미국 이외에는 이렇게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영국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간호시설 또는 요양시설, 쉽게 말하면 요양원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요양원 같은 것들을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고, 보시면은 이건 뉴욕 맨하튼에 새로 지은 요양시설인데 이게 얼마 안 됐나 봐요. 원래 새로 지은 게 얼마 되지가 않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았거든요. 시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요양시설인데 거의 뭐 시설이 뭐 5성급 호텔급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이제 이런 고급 요양시설에 임대를 주고 있어서 쉽게 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임대율 회수율도 굉장히 좋고, 구촌에 대부분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리츠 회사들은 나라에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과세 수익의 90%를 배당해야 하는 특이한 구조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리츠 회사들이 대부분이 리츠 회사들은 배당률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 이렇게 임대가 84%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좀 잘 사는 주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1992년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다고 해요. 오메가 헬스케어가. SNF는 전문 간호시설이라는 뜻인데, SNF 전용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상장된 리츠라고 합니다. 동종업계 헬스케어 관련된 리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메가 헬스케어는 거의 전문 간호시설만 84%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요것만 한우물만 엄청나게 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하는 뭐 리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간호시설과 요양원에 많이 임대를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대충 간략하게 뭐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호시설과 노인주거시설, 요양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오메가 헬스케어에 투자를 했냐, 뭐 이제 이유를 대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올해 3월달에 모든 주가가 다 일시적으로 폭락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 후로 아직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뭐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들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곧바로 반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리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메가 헬스케어 역시 리츠주기 때문에 동일한 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약 한 45달러나 46달러 요 정도였는데 현재 주가가 30달러 초반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50%밖에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만큼 아직 많이 오르질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아직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마켓캡 시가총액은 8조 1000억 원 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리츠 가운데서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뭐 고배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안정성이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주식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한 6, 7위 정도 한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낮은 위치도 아니고 한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위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시총이 현재 35조입니다. 35조니까 4배 조금 넘죠. 지금 현재 오메가 헬스케어에 비하면. 그리고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은 1.73달러입니다. 2015년부터 이때까지 보시면은 쭉쭉쭉 오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 2017년에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보시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모든 지표가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져가지고 이때 빼고는 다시 순항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도 뭐 우상향 중이니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펀은 현재 뭐 18로 나와 있어 욕한 거 아니고요. 18로 나와 있고 뭐 기술주들에 비하면 리츠주들이 그렇게 뭐 고성장을 기대하는 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로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오메가 헬스케어가 배당 킹까지는 아니지만 배당 킹이라고 하면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가까이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온 회사들인데 이 배당 킹 안에는 들지는 못하지만 그 배당 성장률이 꽤 괜찮고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엄청 높아요. 배당금을 보시면은 한 주당 배당금이 2015년 2.22달러에서 현재 2.68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현재 최소 5년 이상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 전에도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 잠시 멈췄다 올랐다 멈췄다 올랐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을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배당주로서는 매력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페이아웃 레지오도 보시면 이렇게 100%가 넘잖아요. 사실 근데 리츠주들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페이아웃 레지오를 보시면 안 되고 보통 이제 FFO나 아니면 AFFO를 보게 되는데 이 리츠주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실 때 가장 이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AFFO도 우상향하고 있나 그것만 보시면 되고 페이아웃 레지오도 사실 현재 154인데 벌어들인 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 54%를 초과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회사가 약간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리츠 회사들은 페이아웃 레지오를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FFO 페이아웃 레지오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은 현재 84%로 되어 있죠. 다른 리츠들도 대부분 고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페이아웃 레지오가 높은데 오메가 헬스케어 역시 84%나 되는 높은 페이아웃 레지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수치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그런 거랑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다면요. 네. 이거는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 홈페이지에서 폰 자기들에게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2019년까지 오메가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리츠 중 10년 전체 주주 환원율 338%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주주 친화적이다 이런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는 7년 동안 연속 배당을 증가를 시켰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구라로 판명됐다고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한 1년 정도 정체했다 올랐다 정체했다 한 적이 몇 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는 다 그냥 퉁친 것 같아요. 연속 배당 증가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은 숫자고 현재는 분기당 0.67달러, 주당 0.67달러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2년 동안 신규 투자와 자본 개조에 4빌리언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신규로 계속 임대인을 계속 받고 있고 자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3분기, 2분기랑 3분기 실적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장인데 2분기 때 거의 그 임대료의 99%를 회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회수한 거죠. 그리고 5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도 했고 이제 분기별 배당은 주당 0.67달러, 현재랑 똑같은데 0.67달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 배당은 역시 0.67달러 동일하게 주고 있고 7월 한 달간 99% 이상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회수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도 물론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무조건 다가올 것이고 이에 대한 이제 투자가 전혀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의 과거 통계와 예측을 한 건데 75세 이상의 비율이 2010년에 6.1%였다면은 2040년에는 무려 10.5%가 됩니다. 10.5%. 그러니까 이 75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들인데 이런 노인들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는 75세였는데 이거는 65세의 비중입니다. 65세. 현재 이제 2020년에는 17%, 전체 인구의 17%인데 이게 40년 뒤에는 23%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올지에 대한 거를 이런 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2060년이면 제가 이제 80대인데 이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저와 같은 초고령 이제 할매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심각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정말 일본과 함께 정말 초초 고령화가 되지 않을까.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제가 이제 투자를 왜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이제 모든 리츠주들이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대부분 이제 언택주랑 컨택주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두 가지 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리츠는 컨택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리츠 자체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 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임대를 준 그 장소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코로나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도 다른 리츠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헬스케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거의 뭐 매주 아니면은 뭐 매달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줍니다. 이 리포트가 뭐냐면은 오메가 헬스케어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시설들의 코로나 현황이에요. 코로나 현황. 이 토탈을 보시면 되는데 토탈 이제 7,639건이 발생을 했고 미국과 영국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뭐 영국은 16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미국인데 통틀어서 이렇게 발생했고 이제 509개 시설 중에서 48.9% 그러니까 거의 반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아니면 뭐 의심 환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격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현재도 코로나가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몇만씩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하면서 30대 초반을 지금 거의 한 반년 정도를 3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요양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취약한데 코로나에 그런 노인들이 많이 뭉쳐 있으면 코로나가 더 많이 전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적으로 뭐 요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있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료는 꼬박꼬박 잘 챙겨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뭐 최저점에서 많이 회복된 듯이 보이지만 다른 리츠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낮은 상태예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아직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언젠가 벗어나게 된다면은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가 상승 여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줍줍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기타 이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자면은 제가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를 130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충 한 500만 원 좀 안 되게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평단이 31.6달러인데 현재가가 이제 31.3달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거의 맞춰졌죠. 사실은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살 때보다 다시 이제 조금 반등해가지고 거의 이제 저의 평단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가성이 또 거의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가 안 되는데 이제 배당이 워낙 세다 보니까 배당률이 뭐 지금 현재 8% 중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마이너스 1% 떨어졌다고 해도 배당이 8%니까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뭐 물론 아쉬운 점은 더 떨어졌을 때 뭐 28달러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좀 더 줍줍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른 시기에 초반에 좀 떨어졌을 때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뭐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적정선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 7, 8, 9가 지났으니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번 달 10월 29일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3분기 실적 발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때도 사실 좀 많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서 3분기도 사실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뭐 팍 올라가거나 뭐 그럴 건 없어 보이고 2분기 때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주처럼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거나 뭐 차익 실현에 대해서 뭐 기대하거나 뭐 이런 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고배당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이 오메가 헬스케어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코로나 전으로 회복만 하면 사실 그것만큼 이제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특별한 회사의 악재가 없는 한 한동안 쭉 들고 갈 예정이고, 그리고 뭐 현재 뭐 지금도 별로 들고 있었던 게 뭐 이제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팔고 말고 할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끝으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오메가 헬스케어는 진짜 고배당과 기업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 고령화 산업 발전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도 있다.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갖춘 정말 괜찮은 배당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좀 공부 더 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메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또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